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14,000여 개의 기업과 132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거대한 산업단지가 말이죠. 왜 자식만의 명확한 브랜드 하나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서 고전하고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완벽에 가까운 하드웨어를 갖추고도 그 결정적인 생태계 부재로 딜레마에 빠진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도시의 정책을 아주 철저하게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핵심 문건은요. 2026년 3월 31일에 핀테크 연구소 산하 사회인정분석팀에서 작성한 2026 금천구 정책 해부 보고서입니다. 핀테크 연구소 자료군요. 기준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본 분석의 기준일은 2026년 3월 25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행정성과 홍보물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지자체 정책이 실제 지역사회나 언론, 산업 생태계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계량화한 아주 냉철한 진단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보기식 성과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파헤친 거네요. 오늘 이 보고서를 저희가 끝까지 해부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과 이면에 대체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천구의 SAI, 즉 소셜 어프로벌 인덱스 종합 점수인데요. 72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72점이 내포하는 진짜 의미를 해독하는 겁니다. 미래 방향성을 논하기 전에 일단 현재 금천구가 이 점수를 받으면서 양호한 인정, 즉 스트롱 레코그니션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 강력한 기초 체력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서 수치들을 보면 경제 기반이 엄청나게 탄탄하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특히 경제정책 분야의 하드웨어적 지원이 두드러집니다. 금천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지원했어요. 규모가 상당한데요? 금리는 어느 정도 조건이었죠? 이게 진짜 파격적인데요. 연 0.8%라는 최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요즘처럼 시중금리가 막 요동치는 환경에서 그 정도면 이건 단순한 혜택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거의 한계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생존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혈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자금 융통이 고용 지표로 바로 직결됐거든요. 청년 고용률이 무려 65.4%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65.4%면 서울에서 엄청 높은 편 아닌가요? 네, 서울 자치구 1위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대단하죠? 여기에 추가로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정책을 체계화했는데 그 정책 수가 37개나 됩니다. 아하, 그런 공적 활동들이 쌓여서 좋은 평가를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활동들 덕분에 평가에서 25점 만점에 25점, 만점을 획득하는 근거가 된 거죠. 자본이라는 연료를 주입하고 고용이라는 엔진을 팽팽하게 돌리는 이 기초 주행 능력 자체는 서울 시내에서 진짜 압도적이네요. 비유하자면 약간 최고급 오븐이랑 식자재 창고를 갖춘 초대형 주방을 완벽하게 세팅한 상태라고 할까요? 정작 이 식당이 어떤 요리를 파는지 알려주는 간판,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뉴가 안 보여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종합지수가 80점대인 우수한 인정 구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72점에 갇혀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브랜드 부재와 전문 매체 노출의 한계라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아니, 데이터 보니까 기업 수도 엄청나게 많던데요? 네, 현재 서울시 2위 규모입니다. 무려 2,494개의 DNA,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업을 보유하고 있죠. 막대한 잠재력입니다. 2,494개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왜 브랜드가 안 생기는 걸까요? 문제는 이 2,494개의 기업들이 핀테크라는 단일하고 뾰족한 정체성 아래 결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어요.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 게 일반 경제지 보도는 나쁘지 않은데 정작 핀테크 투데이나 파이낸스 투데이 같은 핵심 전문 매체에서는 심층 보도가 미확인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핀테크 전문 매체에서는 정작 금천구 이야기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업계 전문가들이 동향 파악하고 투자하는 생태계 내부망에서는 금천구 존재감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제가 좀 예리하게 짚어보자면 단순히 기존 지벨리 IT 인프라에 핀테크라는 간판만 새로 덜렁 달아놓고 전문 생태계 조성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뼈아픈 지적이죠. 사실 서울시 전체 단위로 시야를 넓혀보면 이미 서울 핀테크 위크나 여의도 중심의 서울 핀테크 랩 같은 강력한 거점 정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의도는 이미 핀테크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되었죠. 네, 그런데 금천구는 2494개라는 화려한 숫자는 있지만 이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어떻게 금융 데이터 보안을 뚫고 진짜 핀테크 기업으로 전환할지 그 차별화된 메커니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프라의 물리적 집적과 화학적 융합을 혼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섞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보고서에서 대안을 좀 제시했나요? 네, 아주 명확한 대안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AI 허브센터의 구축입니다. 핀테크 핵심은 결국 흩어진 비정형 금융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단순한 공용 사무실이 아니라 고비용의 데이터 전처리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 허브센터.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금천구 독자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펀드 신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범용적인 중소기업 융자 50억 원이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산업군, 즉 핀테크라는 좁고 깊은 타겟에 맞춤형 모함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금천구로 오면 데이터 인프라랑 핀테크 전용 자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 구축의 시작이죠. 자, 지금까지 기술 생태계 내부의 브랜딩과 자본 타겟팅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산업단지 내부에서 지역사회라는 더 넓은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해보죠. 이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 전략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충돌하고 있다면서요. 데이터센터 건설 주민 설명회 데이터를 보면 그 갈등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단일 시설 건설을 위한 설명회였는데 무려 700명의 주민이 참석해서 조직적이고 아주 강력한 반대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기술 인프라 확충이라는 행정의 목표가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환경권 같은 미시적 일상과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700명이나 반대하러 모였다고요? 정말 큰일이네요. 근데 지벨리 내부 인프라 문제도 있다면서요? 네, 밤 10시 이후가 되면 산업단지 전체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암흑화 현상이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지적되었습니다. 낮에 생산 기능만 비대하고 소비나 거주 기능은 마비된 거죠. 근로자랑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 참 현대 도시 행정의 역설적인 단면이네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허브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명분이 실제 그것에 24시간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용성이랑 완전히 어긋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실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를 소모하고 특유의 저주파 소음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고도의 자동화 시설이다 보니 지역 내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극히 미미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만 나고 일자리는 안 주는 거대한 철제 상자일 뿐이네요. 게다가 밤 10시 이후 암흑하면 이건 뭐 낮에 노동력만 착취하고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단절된 섬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정확히 그겁니다. 선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 팽팽한 긴장점, 이 괴리를 행정은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데이터 산업으로의 전환은 사실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잖아요.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타겟책은 공간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통한 이익의 공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AI 클러스터를 고립된 요새처럼 짓는 방식은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한다는 거죠? 현재 추진 중인 독산동 공군부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 테스트베드가 될 텐데요. 데이터 허브를 아예 지하화하거나 후방에 배치하고 전면부와 지상부에는 대규모 문화시설, 쇼핑센터, 녹지공원을 융합하는 겁니다. 밤낮 없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게요. 아, 첨단 인프라가 들어올 때 동네가 낙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상생의 체감을 줘야 반대 여론을 돌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야 700명의 반대 여론도 설득할 수 있죠. 하드웨어 고도와 못지않게 이익을 배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 소프트 파워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서울시 1위 기초체력, 핀테크 브랜드 과제, 주민 수용성 문제까지 다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금천구의 미래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나오나요?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72점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수치로 예측했습니다. 첫째, 비관적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비관적이라면 점수가 떨어지겠네요. 네, 독산동 데이터 센터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핀테크 정책도 성과를 못 내면 지수가 62점에서 68점으로 추락합니다. 심각한 리스크 구간이죠. 62에서 68점이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현실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처럼 중소기업 융자 50억 원 지원이나 일반 행정만 반복하는 경우죠. 생태계 혁신이 표류하면서 현재 수준인 70점에서 75점 구간에 머물게 됩니다. 성장 정체 국면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겠네요. 맞습니다. 셋째, 낙관적 도약 시나리오인데요. G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착공돼서 공간 재구성이 시작되고 핀테크 독자 펀드 신설로 자본이 도는 조건입니다. 이러면 지수가 78점에서 82점으로 수직 상승해서 혁신 도시로 레벨업합니다. 78점에서 82점으로 도약, 80점의 벽을 뚫고 완벽한 혁신 도시로 가려면 결정적인 전호점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보고서가 규정한 그 레벨업 트리거들 단계별로 좀 짚어주시죠. 네, 보고서는 4대 트리거를 순서대로 규정했습니다. 1단계는 G 프로젝트 가시화입니다. 독산동 클러스터가 하반기에 착공해서 물리적 실체로 작동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가 아니라 진짜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군요. 2단계는요? 2단계는 데이터 허브화입니다. 구축된 센터가 단순한 서버실이 아니라 2,494개 기업들이 금융 데이터를 결합하고 API를 테스트하는 기술 교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화학적 융합이 일어나는 공간이네요. 3단계는 뭔가요? 자체 브랜드 구축입니다. 금천구만의 핀테크 펀드가 출범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전문 매책 파트너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핀테크 투데이 같은 곳에 알려야 한다는 거군요. 전문 언론과 연계해서 앞선 1, 2, 3단계의 성과들을 산업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4대 트리거가 완벽히 맞물려야 진짜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와, 정리가 아주 속속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파헤친 금천구의 상황은 비단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4,000여 개의 기업, 50억 원의 융자, 서울 자치구 1위 청년 고용률, 하드웨어와 자본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죠. 도약의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핀테크라는 날카로운 자신만의 브랜드가 필요하고 첨단 인프라가 주민 일상을 파괴하지 않고 융합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공간, 자본, 사람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만 80점 이상의 진짜 혁신이 가능한 거니까요. 인프라 양적 팽창이나 예산 규모가 성공을 담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본질은 타겟이 명확한 브랜드 구축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정밀하게 조정하고 이익을 나눌 것인가, 이 소통의 디테일이 미래도시 행정의 유일한 척도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깊이 공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대한 첨단 데이터 허브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단번에 살려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니면 수백 명의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를 호소하며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불청객이 될지, 그것은 결국 투입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의 깊이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거대한 서버 온도만큼이나 주민들의 목소리와 온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의 밀도 있는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